자, 쉬셨죠? 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교에 관련된 부분을 할 텐데요. 우리 불교 문제가 우리 시험에 20문제 중에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죠. 이렇듯 중요한 부분이죠. 문화사 파트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그죠? 특히 처음 하신 분은 되게 어렵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 다음에 지하고 한 2바퀴, 3바퀴 돌았던 분들은, 이제 불교 정말 이제 무조건 맞힐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씩 보도록 하죠. 불교. 영어로는 이렇게 얘기하죠. 붓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인도의 왕자 출신이었죠. 고타마 시타르타가요. 이분은 청소년기에 되게 사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색이 많아서 아버지 입장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왕위를 물려받고 나라를 끌고 나갈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사색이 너무 깊어지면 끌고 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좀 빨리 시켰던 것 같아요. 그 결혼도 이제 근친혼이죠. 사촌 동생하고 이제 결혼을 시키죠. 거기에 이제 아이들까지 낳게 되죠. 왕자를 낳게 되죠. 네, 왕자를 낳는데 아이 이름을 짓는데 이름 우리말로 번역하면 장애물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들을 장애물이라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리고 출가를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게 이제 여자 문제가 걸쳐 있습니다. 그죠? 여자 문제가 걸쳐 있습니다. 그 궁궐에서 매일 봤던 궁녀들 되게 미인들이에요. 미인들인데 하루는 궁궐에서 저녁에 산보를 하다가 궁녀들이 자고 있는 그 거처를 지나가는 도중에 되게 궁금한가, 이분들 어떻게 자는지 궁금하고 싶어서 한번 살짝 들어가 본 거예요. 지금 큰일 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살짝 들어가 봤더니 궁녀들의 모습이 되게 정숙하게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편안한 몸을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얼굴도 별로 낮에 봤던 그 궁녀들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되게 아름답고 되게 이런 모습을 봤던 궁녀들의 모습이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막 자고 있더라는 거야. 야, 이게 왜 그러지? 나중에 봤더니 그 궁녀가 그 궁녀였다는 거야. 낮에 봤던 궁녀나 저녁에 봤던 궁녀 똑같은 궁녀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달라진 거죠? 네, 내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네, 모든 건 그대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대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출가하게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부처의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쓰죠. 네. 석가란 말은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사카이 왕국이란 뜻이에요. 네. 사카이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석가모니. 모니란 말은 우리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도 신성하죠. 그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벌어 나에게 용돈 준 돈 되게 신성한 돈이야. 아껴 써야 되겠죠? 부처는 깨우친 자라는 뜻이에요. 석가모니 부처에는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죠. 즉 고타마 시타르타라는 이름이 전혀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보통 우리 그동안의 우리 일상을 보면 5월달 초파일날 석가탄신일 이렇게 많이 썼잖아요. 석가탄신이랑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석가의 왕국이 탄생된 거 우리가 무슨 관계 있어? 전혀 잘못된 표현 방법이었어요. 최근에 재작년부터인가요? 이게 깨우친 자를 쓰고 있죠. 어떻게 쓰나요? 부처님 오신 날을 쓰고 있죠. 차라리 이게 낫지 않나요? 깨우친 자가 오신 날, 이게 훨씬 더 낫죠. 네. 부처님 오신 날, 이게 훨씬 더, 이 단어를 가지고 선택한다면, 이 중에 선택한다면 이게 가장 더 효율적이다. 뭐는? 사카의 왕국은, 이건 아니잖아. 석가모니 부처에서, 석가탄신 이런 단어는 옳지 않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부처 탄신일 이렇게 적는 게 차라리 더 훨씬 효율적이다. 석가모니, 석가탄신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해야 되겠죠. 기초적인 거 잡으셨죠?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불교의 영향, 불교 정책 중에 왕실과 귀족 불교이다. 왕실이 먼저 수용했다. 귀족들은 처음에 약간 견제했다. 혹시 얘네들이 이런 새로운 사상을 도입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약간 두려움 반, 걱정 반이었던 것 같아. 나중에 봤더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귀족들도 불교를 수용하게 되었다.
두 번째, 현세 구복적, 호국적이다. 모든 종교는 거의 대부분이 내세관이죠. 내세관이죠. 올 내자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새로운 세상은 뭐죠? 없어요. 죽어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천당 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여기 가고 싶다는 거. 내가 지금 종교 활동을 하는 행위 자체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미래서 내가 어떻게 덕을 좀 많이 쌓고 싶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부분이 내세관이다. 근데 불교에 봤더니 현세 구복제더라. 불교는 현세 구복적인 게 되게 많더라. 내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시기에 내가 복을 받고 싶다는 거야. 현세 구복제. 나에게 공무원 시험을 합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내가 대학을 합격하게 해달라는 거. 막 피는 거죠. 내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싶다. 내가 지금 현재 행운이 오길 바란다는 거죠. 이런 현세 구복적 성격을 띠고 있더라, 불교가. 그 다음 호국적 성격이더라. 그래서 보통 우리 불교를 호국불교라는 용어를 되게 많이 쓰죠. 호국적이다. 호자가 지킬 호자죠. 네. 불국. 우리나라를,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면, 그죠? 우리나라를 부처의 나라를 만들면 이 부처가 우리를 지킬 호자니까 지켜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불교로 좀 호국불교 또는 호국적 성격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이 가장 대표적인 게 호국적 불교 성격 중에 여러분 항명사 구축 목타 보통 얘기하죠. 호국적 성격을 띠고 있다. 정벌 국가 대상을 9개 나라를 다 적어놨다는 거죠. 이런 호국적 불교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 다음에 전통 신앙과 접목을 하더라. 지방의 신앙 공통체인 향도에는 불교와 함께 토속 신앙의 면모도 보이더라. 네, 향도가 이제 보면 고려시대에 네, 향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뭐 사찰을 건립한다든가 탑을 건립한다든가 뭐 정을 건립한다든가 뭐 이런 역할들 주로 많이 하죠. 향도와 많이 연결되어 있더라. 향도. 그 다음에 고려전기의 불교. 자, 하나씩 볼까요? 신라권 이미 끝난 거 아시죠? 우리가 이제 고려 거 보겠습니다. 태조 왕경 불교 장례식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교 지원. 불교를 태조는 적극 지원하였다 정도. 두 번째, 사원 건립, 개경의 법왕사, 그 다음에 왕윤사 등 사직을 건립했고, 후삼국 통일을 논산의 개태사를 밑으로 씁니다. 네. 태조 왕건은 개태사 부분 하나 밑으로 되어 있죠. 개태사. 논산이죠. 이 논산 지역은 그 당시 뭐가 있습니까? 후백제 지역이겠죠. 후백제를 갖다가 정복하고 삼국을 통일했죠. 열릴 개자, 클 태자, 큰 게 열렸다는 거예요. 즉 후삼국을 통일했다. 개태사입니다. 승록사. 사는 여기서 말하는 사는 절이 아니고요. 관청사자를 씁니다. 불교에 관한 사물을 담당하는 관청, 승려와 교단을 관련 승록사를 설치했다. 승록사. 이 사자를 쓰죠. 관청사자를 쓰죠. 승려들은 성적 관리하는 부분. 우리 학교 가면 서문과에서 우리 학생들의 학적부를 관리하잖아요. 학생 서문과에 가게 되면 그런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 장려. 후녀 10조에 자기 후대 왕들에게 이거 지켜주세요 했던 것들이 이걸 후녀 10조 10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때 연등해야 팔관을 성대하게, 연등해야 팔관을 성대하게 해달라. 즉 다르게 표현하면 저하고 하나 빼지 말라. 내가 했던 대로 그대로 좀 해달라는 뜻이죠. 연등해 팔관을 성대하게 좀 해달라. 참고로 이번에 연등해가 앞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죠. 2020년 12월 유네스코 세계 무형문화유산에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그렇죠? 요것과 더불어 이제 무형문화유산을 갖다가 총 21가지가 됩니다. 21가지를 전부 다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아리랑이라든가 택견이라든가 그죠? 뭐 김치 담국이라든가 형태가 없잖아요. 그때그때 형태만 모습만 보이지. 뭐 21가지 정도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훗날 사료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는 방법을 택하는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강정 갈까요? 태정광 할 때 광정도 되게 불교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승려들이 광정 때 한 5분 나옵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광정에 대한 부분 보죠. 처음으로 과거 시험에서 승과제도가 처음 등장하죠. 승려들에게도 교정시와 선정시 두 가지 시험을 보게끔 하죠. 그래서 관직을 주죠. 그 일제 학교 가신 분들 갖다가 대덕이라고 하는 법계를 주죠. 대덕이라는 법계를 하사했다. 기초적인 거죠. 시험을 두 가지로 봤다는 거예요. 교정시와 선정시 시험을 두 가지로 봤다. 그 다음 국사왕사제도, 국사와 왕사제도. 탐문과 해거에 대한 부분이죠. 탐문은 자기 아버지 왕건이, 그죠? 여기 왕건이. 절에 가가지고 아들을 하나 점지해주세요. 이렇게 기원했대요. 그리고 태어난 사람이 광종이래요. 그 광종은 그 스님을 탐문을 갖다 왕의 스승으로 삼았다. 어떤 국가의 정책 결정을 있어서 가장 마지막으로 자문을 구하고 싶을 때 좀 더 식견이 있는 사람을 한번 구하고 싶거든요. 탐문입니다. 왕사 탐문이 됐다. 해거는 중요하죠. 여기는 교정승려예요. 근데 해거는 선정승려예요. 선정승려들이 되게 비판받죠. 불경책을 읽지 않고 스스로 토득하는 데서 되게 게을러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국에서 법안정을 수입하고 보급하기 시작하죠. 볼을 안 짜죠. 그러니까 보는 선정이라는 뜻이야. 선정이 이때 처음으로 보는 선정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토지면세, 토지면세. 사원의 토지를 지급하고 승려들에게 면역 혜택. 사원의 토지를 지급하고 승려들에게 면역의 혜택을 주었다. 군대 안 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양이 사시면 모두 군대 가야 되는데 면역 혜택을 주었다. 기법사 창건. 분열된 기법사 앞에 별표 하셔야 되겠죠. 종파를 통합하기 위해서 교정을 통합하기 위하여 하음정의 본자인 기법사를 권리하여 균열을 밑으로 했습니다. 균열 스님. 기법사의 주지가 되었고요. 성상융회를 주장하죠. 성상융회를 주장하더라. 성상융회. 성은 하엄정을 얘기하죠. 하엄정 중심의 법상정을 통합하다는 뜻입니다. 하엄정 중심입니다. 하엄정은 왕족 중심의 정파를 얘기하고요. 이건 귀족들이죠. 균열의 생각입니다. 됐죠? 하나 더 추가할까요? 빠져있어요. 재간과 의천도 같이 할게요. 재간과 의통에 대한 부분. 여기는 천태사교이라는 책을 저술했죠. 천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다 잡아야 돼. 5명. 책에 빠져있어요. 계속 오타가 나네. 천태사교의라는 책을 저술했다. 천태종에 대한 기본서예요. 천태종에 대한 기본서. 천태종이란 한울, 천, 클, 태. 한울 아래 큰 것이 뭐였다? 하엄정에다 선정을 더하는 걸 갖다 우리는 천태종이라 불러요. 의통. 중국 5월에 가서 16대 천태종의 교조가 되었다.
근데 아쉽게 이 두 분은 중국에 건너가서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에서 열반하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다는 뜻입니다. 오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열반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문종 때와 숙종 때 문종의 아들이자 숙종의 동생이었던 대각국사 우천이 송해 유학을 가서 국청사에서 송나라 국청사에서 천태종을 배우고 오죠. 천태종을 교육받고 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기국회가 오는 다음에 해동 천태종을 창시하죠. 어디에서? 자기가 공부했던 중국 송나라의 국청사 똑같은 이름을 똑같이 지었습니다. 국청사의 주지가 되는 거죠. 이거 이제 왕실의 후원을 받죠. 자기 형과 자기 어머니 모로부터 왕실 후원을 받아서 시원하게 후원된 건 아니고요. 약간 잡음이 있긴 합니다. 국청사가 개창이 됐고 여기 주지로서 역할을 하게 됐죠. 아무래도 왕실 사람이고 왕자이기도 하지만 되게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렇게 강종에 대한 부분들부터 시작해서 훗날 천태종에 관련되어 있는 의천에 관련된 부분까지 전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대각국사 의천에 대한 얘기까지. 의천이 중국에 유학을 가야 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진 않죠. 스님들 다 잡아야 된다. 해거, 탐문, 균여, 재관, 의통. 기초적인 겁니다. 요거 말고 균여는 할 게 더 많죠. 요거 말고도. 왜냐면 균여는 상당 기간 고려 초부터 활약했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균여에 대한 인물 좀 더 추가하자면 합천 해인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신라 하대 합천 해인사에는 남학파와 북학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어요. 남학파와 북학파.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 북학파는 왕건을 후원하는 애들입니다. 왕건을 서포트하는 애들이고 남학파는 견훤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애들이에요. 견훤을 후원하는 애들이에요. 이 두 개 파가 나뉘었다는 뜻이야. 균여가 노력을 기울여서 이 북학파 세력들을 갖다가 전부 다 왕건의 세력으로 전부 다 끌어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균여에 대한 얘기는 남학파와 북학파에 대한 부분도 남학파와 북학파에 관련된 부분도 한 번쯤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되게 난이도가 좀 심합니다. 난이도가 좀 올라갔다. 나중에 혹시 문제풀이 기간이 있을 경우에 제가 한번 다시 남학파, 북학파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다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맛배기만 보고 가자는 거예요. 되게 많죠. 지금 현재 광종식의 스님분만 5분이고 거기에 또다시 균여에 대한 얘기가 되게 추가되고 있다는 사실. 남학파, 북학파에 대한 얘기. 어차피 고려를 후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북학파의 스님들을 설득시켜서 왕거리 측 사람으로 서포트할 수 있게끔 만들게 했다. 되게 큰 역할을 하게 되었다. 현종 다시 가죠. 제루의 성종도 봐야 되겠군요. 연등의 팔관을 일시 폐지하였다. 유교 정치를 했던 인물이고요. 현종, 연등의 팔관을 부활하죠. 왜? 현종은 절에 스님들에 의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본인이 왕이 됐죠. 진관 스님에서 그래서 그 사찰 이름까지 진관사라고 하죠. 서울 은평구에 가면 진관사라는 절이 있죠. 이게 현종의 어렸을 때 신세졌던 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등의 팔관에 부활했고 현하사를 치르고 있어요. 고려의 최대 사찰입니다. 고려 최대 사찰이 현하사라고 그러죠. 현하사. 법상정입니다. 가로열고 법상정 썼습니다. 자, 살짝 지워볼까요? 현하사, 현종 때. 여기도 좋네요. 현종 때 현하사, 현현. 이거 법상정입니다. 기족 종교죠. 기족 불교로 가야 돼요. 기족 불교는 법상정의 창건이어서 최대 사찰이다. 고려 최대 사찰이다. 거란의 침입을 극복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처음 만들었다는 뜻이야. 뭘? 대장경을. 대장경이란 경율론을 얘기한다. 경은 불교 경전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스님 중에 율령을 얘기하고 이건 노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합쳐서 우리는 통상 대장경이라 한다. 처음 만들었다 해서 초조대장경이라고 합니다. 조판에 착수하였다. 물론 완성이 됐지만 우리가 원간섭 시기에 대구 부인사의 보관 중에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불타자 두 번째 제조대장경을 만들기 시작하죠. 네. 문종의 불교 정책, 승려들에게 별사전을 지급하였다. 네. 별사전 밑줄가 되겠습니다. 별사전. 문종 때 경정전식가가 실시되죠. 네. 이때 이제 별사전이 등장합니다. 네. 승려들에게 별사전을 지급하였다. 승려들에게. 이건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똑같은 별사전인데도 조선하고는 좀 다르죠. 이건 준공신에게 지급된다고 이제 앞전 수업 시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 이건 조선시대에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똑같은 별사전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다르다. 그 다음에 아들 의천을 출가시켜 흥왕사를 건립하게 하였다. 네. 의천과 그 다음에 밑에 도성이라는 성녀가 또 있죠. 아들이. 위에 형이 이제 문종, 숙종이 되죠. 위에 형님이 두 분 다 또 왕이죠. 여기도 왕, 여기도 왕. 세 분이 왕이 됐고, 의천이 넷째, 여기 다섯째인데, 여기에 이제 유명한 스님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11살에 출가를 해서, 12살에, 네, 12살에, 승통의 자리에 앉죠. 승통이란, 승려를 통솔하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30이 넘어서, 네, 송날에 유학을 가죠. 본인이 계속 공부를 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종의 반대와 그 다음에 그 당시 국제관계가 거란과 송의 관계 좀 껄끄러웠다고요. 그래서 송의 유학을 가르치면 거란이 눈치 보이는 거. 안 보잖아요, 그렇고. 그래서 문종이 죽자 그의 형이었던 숙종이 왕위를 계승하자 네, 밀항을 하죠. 네, 30에 네, 여기 김포에서 지금 서울에서 멀지 않는 김포에서 밀항선을 타고 송에 유학합니다. 공부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불교에서 큰 업적을 남긴 대표적인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의천을 출가시 흥왕사를 건립했다. 아들을 위해서 흥왕사 절을 만들었다 봐야 되겠죠. 도대체 왜 이럴까? 고려 성녀가 되게 많고 절도 되게 많죠. 불교를 숭상한 나라, 즉 불국의 나라에서는 승려가 되는 것 자체는 뭘 표현하냐면 출가 자체를 갖다가 출세로 봐요. 네. 승려들 같은 출가한다 그러죠. 동시에 본다면 출세예요. 출가는 출세 같은 걸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족들의 자제들, 왕실 제자들 상당수가 출가하게 된다. 출세의 기준을 보고 있다. 자, 이제 불교 통합운동 한번 볼까요? 불교 통합운동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정과 선종의 병립. 네. 신라대 선종 불교들 상당수가 반신라적 성격을 띠면서 고려 개창에 건국을 하게 됐죠. 그 세력들이 고려 건국에 그대로 기초가 되었고요. 그대로 넘어온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어수선한 시기의 선종은 되게, 개창에서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문제는 좀 다르죠. 나라가 만들어지고 왕권이 강화되는 시기에는 선종보다는 교정을 더 선호한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어떤 상황이 전개되는지 보자는 거죠. 볼까요? 고려 초기엔 하엄 사상을 정비하고 보살의 실천행을 폈던 균요의 하엄정이 성행하였고 선종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는 겁니다. 높지만 교정에 비해서는 낮았겠지. 자, 광종의 교단 통합 시도 보겠습니다. 목적,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자. 네, 왕의 권한이죠. 모든 권한을 본인이 다 가져가는 거. 우리 전제 권한이죠.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것. 목적 됐고요. 불교계의 상황. 교정은 5교가 대립. 특히 하엄정 내에 남학파, 북학파 분열. 예, 남학파, 북학파 밑으로 씁니다. 예, 남학파, 북학파. 안 하려고 했더니 나와버리니까 해야 되겠네. 대립하였다. 좌측 하단에 남학파, 북학파 보겠습니다. 북학파는 부석사의 실황의 학통을 계승한 세력이고, 그 다음에 남학은 지선 하엄사의 관해의 학통을 계승한 사람이다. 실황 밑으로 볼까요? 실황. 예, 희랑. 북학은 부석사 희랑을 학통을 개성하였다.
희랑 혁통을 개성했다. 희랑. 남학파는 지산 하엄사의 관해에 밑줄 볼까요? 네. 그 다음에 선종, 부산, 서문이 각 지방의 호족과 연결되어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대립하였다. 네, 호족과도 연결되어 있다. 교정의 통합, 하엄정성행, 광종이 기법사를 창건하였다. 기법사를 알아야 되겠죠. 왜 훗날 무신정권 시기에 교정 승려인한테 기법사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던 경우도 합니다. 살짝 적어. 기법사에다가 훗날 무신정권 시기에 기법사를 중심으로 난을 일으켰기 때문에 기법사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정 승려들이 통합운동하였다. 균여 하엄정을 중심으로 법상정을 통합할 때 성상용에 미치고 있습니다. 네, 사상을 제시하였으며 북학파를 중심으로 남학파를 통합하려고 했다. 왕건을 후원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견훤을 후원했던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했다. 남학파를 통합하려고 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불교의 대중화를 위하여 성성무의 사상을 담은 보현시본과 같은 향가를 지켰다. 보현시본가 몇으로 보시죠? 보현시본가. 네, 향가집이죠. 향가집. 신라 하대 각간의 3대목도 있죠. 전해지지 않지만 진성여왕식입니다. 향가집, 신라 하대.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균여의 보현시본가. 전해지지 않지만 보현시본가는 이제 매수가 전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고량자 노래 같자니까 지금 시중에 흘러다니는 노래 유행가? 유행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향가집이 편찬됐다. 그 다음에 선종의 유행. 중국 법안종을 받을 회고로 하여금 구산의 선문을 정의하였다. 예, 회고 밑줄 그시고 법안종. 보는 선종. 보는 선종. 신라 때 얘기했죠. 교정과 선종을 구분할 수 있죠. 교정은 불경을 공부하고 터득하는 방식을 교정. 선종은 부처의 마음을 공부하고 터득하는 방식. 약간 다르죠? 교정과 선종의 터득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천태학의 부흥. 교정의 입장 선종을 통해 천태학을 지원해 천태학을 발전시켰다. 강종 의통과 제관은 중국의 천태학을 전하였다. 의통은 천태종 16대 교조가 되었고 제관은 기본 교리인 천태사교를 조설했다. 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별표입니다. 두 개 다 별표입니다. 이 두 사람 나오면 되게 어려워집니다. 네. 그 다음에 중기불교의 특징. 중기불교 특징. 첫 번째, 불교가 번창하였다. 특히 거란과의 전쟁 승리한 후에 사회가 안정되면서 대표적인 교종이 흥행하게 될 때 흥왕사, 현화사도 큰 절이 만들어졌다. 하엄정과 법상정의 융성, 법상정, 유식사상을 바탕으로, 유식사상 기초로 볼까요? 불교의식에 치중하는 법상 인주이씨들, 인천 이씨들을 중심으로 기적소의 비유를 받아 발전하였다. 법상정 보죠. 이 상자가 중요합니다. 다 치고 다시. 법상 한자 적어볼까요? 상정. 여기서 말하는 상은 우리 한자 상에는 서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쓰는 이 상은 차이의 뜻을 가지고 있다. 기억 잘 하시고. 법상정. 유식학의 뿌리라 봐야 되겠죠? 유식학의 뿌리를 두고 있죠? 나와있죠. 유식사상을 바탕으로 불교식에 치중하였다. 유식학. 한자 알아두셔야 됩니다. 유. 오직 유자. 알식자, 배울학자. 중국 유식학이 이거죠.
깨우치는 자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졌다는 거죠. 그럼 세상을 보는 건 뭐죠? 긍정이죠. 긍정의 반대는 뭐죠? 부정이죠. 기억나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부처의 생각이에요. 부처의 생각이 고글에 들어왔죠. 이게 뭐죠? 삼론정이죠.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부정론이죠. 그럼 유식학은 뭐죠? 긍정이에요. 유식학은 긍정입니다. 법상종이라 합니다. 법상종, 즉 기족불교라는 뜻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기족불교입니다. 기족불교는 왕실불교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게 법상종이고요. 반대로 이제 하엄종 가보죠. 다 했던 내용이에요. 신라시대. 꽃필러와 장엄할 엄. 꽃이 장엄하게 세상에 만발하게 됐다. 뭘 긍정하고 있습니까? 하엄이니까. 예, 왕실의 본영. 그죠? 왕실 화려하게. 곧 여기가 곧 현재 지금이 여기가 곧 천국이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천국이다. 네, 왕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이 곧 천국이다 주장. 이게 하엄정입니다. 자, 다시 갈까요? 하엄정은 왕실과 연결되어 있으며 왕실과 연국되어 있으며 대각부사 의처는 귀족들의 호화로운 불교식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흥왕사의 주지가 되어 불교 혁신운동을 전개했다. 이게 12살짜리야. 11살에 승려가 됐고, 그죠? 11살에 승려가 됐고, 12살에, 야, 대단하지 않아? 12살에 성총의 자리에, 넘버원의 자리에 앉았다. 대각국사 의천, 별표 5개. 다음 페이지 보조국사 진울 별표 5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의천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천. 배경 보겠습니다.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11살에 됐다고요? 원효의 하정사상을 토대로 교단통을 했다. 아우, 네, 원효의 하정사상 밑줄가 됩니다. 네, 입했죠? 무엇과 비교됩니까? 부처의 무쟁과 비교된다고 했죠? 부처의 무쟁사상이죠. 잠깐 언급됐죠. 부정한다고 그랬잖아요. 부처는 이 세상을 부정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 다르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미 깨우쳤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보는 게 지구 밖에서 우리 지구를 봤을 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지구는 이 정도 조그만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은 보이지도 않겠지. 세상을 부정하고 있다. 부정하고 있다는 게 무쟁이죠. 싸움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고. 원효는요, 존재한다는 거야. 요건 뭐죠? 유식학이죠. 존재하는 부분, 유식학. 부정하는 부분, 공사장이죠. 일종의 삼론정이죠. 그죠? 이 두 개를, 합쳐버린다는 얘기예요. 원효가 다 이 두 개를 갖다가. 응? 이걸 논문으로 만들었다고. 이걸. 원효의 사상이 다 포함된 논문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의천 다시 계속 갑니다. 원효의 하쟁 사상을 토대로 교단 통합을 펼쳤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이미 누군가가 했을까 하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뒤져봤더니 원효가 했더라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원효를 갖다가 훗날, 하정국사를 추전하죠. 돌아가신 분이, 신라 때 돌아가신 분인데, 고려시대 국가의 스승으로 추전이에요. 돌아가신 분이 추전하게 됐다. 기억 잘 하셔야 돼. 원효는 화정국사 추전됐는데, 신라 때가 아니라 고려 때 의천에 의해서 추전되었다. 교정의 통합, 흥왕사를 근거지로 선정을 통합하여 국정사를 창건했다. 국정사는 유학 이후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중국 천태산이라고 하는 곳에 국천사가 있어. 국천사에서 정원 스님으로부터 유학을 마치고 와서 자기 왕과 형님이었던 축종과 그다음에 자기 어머니 모후에게 경제 서포트를 받아서 만든 게 국청사예요. 유학 이후에 만든 절이 국청사예요. 국청사를 창건하여, 그러니까 유학 전과 후 구분하시면 돼. 흥왕사, 국청사. 흥왕사, 국청사. 창건하여 천태종을 창시하였다. 의천은 이론의 연마와 실천을 아울러 강조한 교관겸수. 그대로입니다. 교관겸수.
그 다음에 내적인 요소, 외적인 요소 조화하는 내 겸전을 제청하였다. 성과, 천투적인 많은 승려가 모이는 새로운 교단 분위기 형성하는 일정한 성과를 이뤘다. 천투적인 많은 승려가 모이는 선정도 상당수가 개종에서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한계, 교선의 절충에 그쳤고 교류를 통한 실질 통합에 이르지 못하였다. 또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있던 불교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지는 못했다. 그 다음에 의천이 죽고 사후에 다시 교단은 분열, 기적 중심의 불교로 다시 지속되었다. 그러니까 이 힘있는 성녀가 왕실에 뒷받침이 됐기 때문에 강제로 통합할 수 있었다는 거야.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러니 어떻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술활동, 천태사교의 주, 천태종에는 해석서다. 주는 주석을 달았다. 해석을 달았다. 그럼 대각국사 문집, 대각국사 문집. 그 다음 심편제종 교장 총독이 밑줄 긋고, 심편제종 교장 총독 꼭 잡아야 되겠네요. 그럼 보세요. 요거 일본 놈의 새끼들이 일제강점기에 이걸 잘못 얘기했다고, 속장경이라고 얘기했다고. 지금 속장경은 용어를 쓰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재는 속장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죠. 이거 쓰시면 안 되는 단어예요. 일본에서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속장경이라는 거는 앞에 대장경의 속편이라는 뜻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맞지 않는 거거든요. 왜? 이것은 솔직히 대장경이 아니에요. 대장경 아까 했잖아요. 경율론이라고 그랬잖아. 봐. 경, 율, 논을 갖다가 대장경을 한다고 그랬잖아. 이건 아니거든. 이건 뭐냐면 봐봐요. 본이 중국 유학 같잖아. 송나라 유학 같잖아. 송, 요, 요런 거란족이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일본 거. 그 다음 우리 고래에 이미 이렇게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올 때 가져온 것, 고래에 들어왔던 것, 이걸 다 모았어요. 이게 일종의 논문이에요. 논문집이에요, 논문. 논문집을 총 정리한 거예요, 다시. 이게 되게 어려운 작업이거든. 이걸 봐요. 심편, 새롭게 편찬했다. 제종, 모든 종파의 교장을 다 리스트를 만들었다. 심편, 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불러요. 이건 중국 유학 이후에, 송나라 유학 이후에 이걸 만들었어요. 기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송유학 이후에 여러 교재들을 가져서 만들었다. 하나 더 추가, 함정 파는 게 있어. 여기 금나라는 한참 뒤에 나왔어요. 여진족에 대한 부분은. 금나라의 불교 경전도 여기 포함시키면,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 금은 아직 통일이 안 돼. 아직 나라가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 포함시키면 안 됩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쉬우면서 중요한 부분. 다음, 무신정권 시기하면 우리는 진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자, 무신진국기 결사운동 볼까요? 결사운동 보겠습니다. 결사란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행위를 갖다가 결사라고 하죠. 자, 무신정권기 불교계 보겠습니다. 무신집권기에 접어들면서 문신과 연결되던 개성 중심의 교정이 쇠퇴하고 선종이 무신 세력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합니다. 교정은 그만큼 부패했다는 거야. 무신정권이 받을 때 부패보다는 산속에 들어가 산중불교에서 본연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선정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신앙결사운동. 자, 불교가 세속화되자 무신정권 이후에 이에 대한 반발로 불교 본연의 자세에 확립하자는 새로운 종교인 결사운동이 일어났다. 결사,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부패했던 부분을 도려내고 깨끗이 청소하겠다. 정화운동이죠. 그 유명한 성자가 이제 보조국사 진울입니다. 자, 지울게요. 자, 무신정권기 가장 유명한 성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진울이 되죠. 보조국사라고 그러죠. 보조국사 진울이 된 얘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정화운동 깨끗하게 했다. 불교 부패했다. 그럼 선교일치. 먼저 주장한 게 선선통합을 하죠. 선선통합운동합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 남선정과 북선정. 선정에 두 가지 종파가 있죠. 남선정과 북선정 두 가지 종파가 있는데 여기는 도노계열과 여기는 점수계열이죠.
도노계열과 점수계열. 도노라는 순간 터득하는 걸 얘기합니다. 선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순간 터득하는 거거든요. 이건 꾸준한 노력. 꾸준한 노력을 하게 되면 터득할 것이다. 여기 해능계열. 선정의 6대조라고 할 수는 해능계열이다 보시면 6조 해능계열이고요. 여기는 신수계열 또는 수신이라고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나무꾼 출신의 중국 승려들입니다. 나무꾼 출신의 천민 출신이죠. 여기는 귀족 승려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미 선종도 두 가지가 들어칠라대 남선종과 북선종 두 개가 들어왔더라. 서로 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선을 두 개를 통합했다. 남선종과 북선종을 두 개 통합 운동을 펼쳤다. 선이 끝나자 선 중심에 그죠? 선 중심에 교정을 통합했다. 기억 잘하세요. 중기의 의천은 교정 중심의 선통합이에요. 대신에 진울은요, 무신정권의 후원을 받는단 말이야. 특히 최충원 정권의 후원을 받는단 말이야. 불교를 정하는데 최충원이 후원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선 중심의 교정통. 구분할 수 있겠죠? 의천은 교정 중심의 선정통합. 대신에 진울은 무신정권 후원을 받아서 선종 중심의 교정통합운동. 지금 이 부분은 되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잘 모르는 부분들이기도 하고, 불교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되게 쉽지도 않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셔야 됩니다. 도노란 말은 순간 터득하는 것. 점수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터득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스님들의 수행 방법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수선사 결사운동. 요걸 먼저 한번 할까요? 진울에 대한 얘기. 요걸 좀 해야 좀 편할 것 같아요. 진울이 개성을 떠나서 거조암 또는 거조사 대구 803에 가서 정화운동을 펼치는데요. 불교가 부패했다는 뜻이죠. 요즘 현대는 영천에 경상북도 영천의 은혜사입니다. 은혜사의 말사인 거주암에서 처음 출발했다. 근데 이게 좀 협소했다. 공간이 좀 좁았다. 그래서 길상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길상사는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순천에 와서 정화운동이 펼쳐졌다. 그리고 명칭이 수선사로 바뀌죠. 이건 최충원의 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충원을 해주고 길상사 이렇게 이름도 바꿔버리죠. 최충원에 의해서. 그리고 송광사로 바뀌죠. 이건 원간섭기에 되면서 송광사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앞글자 한번 따볼까요? 오늘 택배가 왔어요. 거길 수송해 주세요. 이렇게 거기로 수송해 주세요. 거기로 택배 보내주세요. 이렇게 거조암, 길상사, 수선사, 송광사 전부 다 진울의 발자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 송광사는 오늘날에 조계종의 본찰이 됐죠. 왜냐면 선종계열이거든. 선종계열 송광사가 이렇게 명칭이 조계종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죠. 교종은 천태종 이렇게 바뀌듯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수선사 결사 볼까요? 수선사 결사. 의천사후에 명리에 집착하는 당시 불교 타락을 비판, 승려 본의 자세 돌아가자, 독경, 선수행, 노정에 힘쓰자고 얘기합니다. 이게 수선사 결장을 제청하였습니다. 볼까요? 수선사 결사운동 한번 보겠습니다. 진울이 선종승려잖아요. 선종승려인데 이 사람이 터득한 방식은 대하엄경이라는 책을 교정승려 이런 책을 읽고 터득했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그리고 승려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야.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승려들에게 책을 읽으라는 거야. 독경. 선정선이 책을 안 읽거든요. 내가 읽어봤더니 내가 터득하다. 너희들도 읽어. 독경. 독경. 두 번째, 노동하라는 뜻이죠. 세 번째, 자선. 자선하라.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운동이 뭐라 불러요? 정해쌍수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자, 불결해서 쉽지가 않아요. 정해쌍수. 자, 한자 봐보죠. 수행하는 방식을 이렇게 정해줬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독경. 불경 읽으세요. 노동의 가치를 알아야 중생들이 시주하는 돈에 대한 가치를 안다는 거야. 돈을 벌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막 돈을 주면 쓰는 버릇만 있지 돈의 중요성을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요즘 우리 알바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도 알바해보면 어떻게 돈의 가치를 알죠. 야, 내가 돈을 오늘 하루 10,000원, 20,000원 버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부모 용돈 받을 때는 낼름낼름 받았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사실을 알게 됐죠. 자선. 자, 업무가 다 끝나고 저녁밥 먹고 그냥 잠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간에 방 안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들고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고 하얀 벽을 쳐다보고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이게 자선이에요. 앉을 자자예요. 선수행하라는 뜻이에요. 앉아서 선수행하세요.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럼 어떻게 할까? 지혜가 쌓인다고. 다르게 보면 쌍수라고 했잖아요. 수행하라. 쌍으로 수행하라. 즉 방법 뭐죠? 교정의 수행 방식과 선정의 수행 방식을 같이 터득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정해쌍수예요. 도노점수란 아까 잠깐 언급했죠. 순간 터득한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터득할 거야. 여기는요. 꾸준한 노력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터득할 거야. 이걸 해능계열이라고 이걸 신수계열이라고 한다. 이걸 잡게 되면 쉬워지는 거고 이걸 이해를 못하게 되면 계속 어려워지는 거야. 불교는. 계속 읽어보시고 계속 써보셔요. 예. 그리고 계속 안 되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계속 들어보셔야 돼요. 방송. 방법 없습니다. 계속 가보죠. 노동에 고루 힘쓰자는 개혁운동이 수선사를 결성하였다. 순천 총강사의 중심을 둔 수선사 결사운동은 개혁적인 승려와 지방의 호흡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사상적 배경, 정해쌍수와 도노점수에 대한 부분 밑줄 보시고 결과 선교일치 사상을 완성하였다. 이때 이제 해심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심. 진각국사 해심. 이분은 제자입니다. 제자입니다. 오른쪽에 있습니다. 진우를 제자는 해심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발전하였다. 유불일치입니다. 원래 이 사람은 유학자인데 스승인 진우를 모시고 공부를 해서 스승보다 뛰어난 대표적인 승려가 됐죠. 그래서 유불일치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입니다. 선후관계를 물어볼 때 스승과 제자가 바뀌면 안 돼요. 아셨죠? 해심이 진우를 뒤로 가야 된다. 스승과 제자가 바뀌면 안 된다. 그 하나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불일치설. 유교와 불교 별 차이가 없더라. 뭐 이런 뜻입니다. 엄묘국사 요새도 잡아야 됩니다. 요새 보겠습니다. 자, 요새는 특이하게 교정승려입니다. 교정승려입니다. 이 교정은 되게 지금 현재 무신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아요. 거의 죽음 일보 직전이에요. 요새가 진울에게 요청을 하죠. 큰 스님, 저도 한번 같이 결사운동을 하고 싶은데 스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고 배워도 되겠습니까? 아, 그러세요. 그래서 통행을 하게 됐고요. 여기 순천까지 오게 됐어요. 순천은 길상사에서 진울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똑같이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수선사 결사운동이 이제 시작되죠. 수선사 결사운동이 일어날 때 떠나게 되죠. 요새는 저는 떠나겠습니다. 왜? 수선사 결사운동은 선정 중심이거든요. 선정 중심의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요새는 교정이잖아요.
교정 입장에서 선정 수행한 방법이 자기하고 맞지 않는 거죠. 떠나게 되는 거죠. 요새는 좀 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좀 더, 이게 강진 백년사예요. 강진 백년사에 내려가서 결사운동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강진 백년사를 중심으로 후는 망덕사로 명칭이 바뀌어서 망덕사에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법화신앙을 보급하죠. 법화종이라고 그러죠. 네. 법화신앙. 또 오늘날의 강진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찰들이 되게 법화종이다 보시면 돼요. 네. 법화종 중심의 대표적인 종파들을 만들다 보시면 돼요. 주로 이제 법화종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합니다. 네. 미타 정토, 즉 언어의 사상을 수행했다 보시면 돼요. 언어의 사상을 수행했다. 아미타 신앙, 정토종. 그러니까 아미타 신앙을 기초로 해서 정토종을 갖다가 주로 수용하게 됐다. 즉 교정 냄새가 펄펄 나죠. 일단피 언어 자체가 교정 승려니까 교정적인 성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미타 정토 사상을 되게 많이 수용하게 되더라. 즉 자신의 행동을 진정으로 참여하는 법화신앙의 중점을 백년사는 아미타를 염송함으로써 서방정토, 죽어야 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고요. 죽어야 갈 수 있는 세상을 서방정토로 하고요. 정토신앙, 언어의 정토신앙을 갖다가 수용하는 결과 지방민은 넓은 호응을 얻게 되었다. 강진까지 가게 되었다. 진울과 요새 또 구분해놓은 박스를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볼까요? 340페이지. 천태종과 조계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 있는데요. 했던 내용 그대로 꼭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봐주시고요. 대신 그 주장한 내용은 여러분 꼭 살펴보셔야 돼요. 교광겸수, 내겸전, 정해상수, 도노점수, 후원세력, 문벌, 그 다음에 무신, 사찰, 천태종 국청사, 국청사 개성에 있고요. 송광성 오늘날에 순천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장경. 천태종 계열은 속장계열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 바꿔줘야 돼. 이거 잘못 기록하면 안 돼요. 책이 지금 대부분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계종, 제조대장경. 원간섭기는 이제 불교가 좀 타락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원찰적 성격을 띠거든요. 원찰이란 말은, 왕실이라든가 국왕의 어떤, 왕실의 번영, 뭐 이런 얘기, 기원하는 경우는 원래 불교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승려들의 해탈의 경지에 가는데 필요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원나라 왕실의 번영과 그다음 왕실의 어떤 번영을 기원하는 이런 어떤 변질된 요소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볼까요? 폐단 심화 보겠습니다. 개혁의지 태색, 불교의 세속화. 특히 원나라 라마불교가 들어왔다. 라마불교 줄였습니다. 원나라 라마불교가 전래되어 미신화되었다. 미신화 밑줄. 토지를 소유하고 상업에 관여해 부패가 심화했다. 훗날 고리대업까지 술을 만들고 술을 팔고 고리대업까지 돈을 통해서 이걸 칠나라의 정도전이 비판하는 거야. 불교 교리 잘못했다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죠. 결사운동의 세태. 원간섭기 천태종의 백년사는 왕실의 원찬이 멸연사를 변질했다. 무슨 얘기냐?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백년사의 주지스님을 포함한 상당수 승려들을 개경에 있는 멸연사를 전부 다 이동시켰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와서 원찰적 성격인 그런 기도를 하게 만들었다. 변질되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우, 별표. 보우, 임재종을 갖다가 수용하죠. 보우는 이 공민왕의 이제 왕사이기도 합니다. 공민왕의 왕사이기도 합니다. 선정구산의 통합을 모색하는 불교 폐단을 바로잡고 노력한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해근과 함께 어느로부터 선종경의 임재종 밑으로 습니다. 이게 마지막 우리 선종입니다. 마지막 선종 임재종을 들여왔다. 그 다음에 불교 비판, 정도전, 불시자편을 둔 불교 자체를 인정하지 못했다. 정도전의 불시자편. 정도전의 교재 중에서 가장 늦게 출판된 책 중에 하나가 불시자편이죠. 대장경은 했던 거죠. 그대로 경율론 지웠군요. 대장경은 경율론에 체크하시면 될 거고요. 간행목정. 불교 사상의 이해와 체제를 정비하고
불교에 관련 서적을 모두 체계하는 목적이었다. 몽골 침입 시 부처의 힘을 빌려 격퇴하고 대장경을 간행하였다. 자, 대장경의 간행. 처음 만드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초조대장경. 그걸 안에 침입을 받았던 고려는 부처의 힘을 빌리고자 만들었다. 대구 부인사의 보관 중에 몽골 침입에 불타고 말았습니다. 인쇄본 일부가 남아 고려 인쇄술 정수를 보여주기도 했다. 초조대장경 인쇄본, 호림박물관. 네, 선생님도 이걸 직접 가서 보고 왔습니다. 강남에 있는 호림박물관에. 네. 그 다음에 교장 보겠습니다. 자, 간행 목적. 네, 초조대장경이 만든 얼마 후에 의천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편찬해 의천을 이루었습니다. 속장경으로 부르지만 장소를 모은 것이므로 대장경이 아니며 선종교통의 불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갖다 뭐라 한다고요? 신편제종교장 총록이라고 합니다. 흥왕사에서 몇 줄 읽었습니다. 흥왕사에서 교장도감 몇 줄 읽었습니다. 교장도감입니다. 신편제종 교장이니까 교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치했다. 밑에 팔만대장경은요. 네, 볼까요? 팔만대장경은 몽골 침입 소진 초조대장경을 대신하여 부처의 힘으로 불력으로 국난을 극복하지 만들었다. 다음 페이지. 최우주권 시기죠. 최우. 그 다음에 수기대사. 수기를 총책임자로 강화도에 여기는 대장도감입니다. 그러니까 도감이 임시관청이고 대장도감을 만들었다. 강화도에 완성하지 못하였고요. 진주목 남해, 원래 남해군이죠. 진주목 남해에서 분사도감, 나눴다는 뜻이죠. 대장도감. 나누어서 걸쳐서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팔만대장경은 현재 합천 해인사로 옮겨졌다. 이게 이제 고려 태조 때로 보고 있습니다. 고려 태조 이성계 때 해인사로 옮겨졌다. 판이 8만 개가 넘어서 제도대장경 하지 않고 보통 우리가 8만대장경 하죠. 요건 지금 현재 밑에 보시면 의 부분에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문화재가 하나 더 있죠. 거기에 이제 장경판전이라는 게 있죠. 대장경을 보호한 거죠. 8만 대장경을 보관하는 집이죠. 건물이죠. 이걸 장경판전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의 사이즈를, 문의 규격이라고 할까요? 문의 규격을 다양화하죠. 다양화. 똑같은 사이즈보다는 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문과, 그죠? 이렇게 바람이 나가는 문의 사이즈, 규격을 다양화함으로써 습도 조절을 다양하게 하겠다. 습도 조절을 하게끔 만들었다. 그 다음에 바닥에는 모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습도 조절하는 걸 많이 아시죠? 우리 일반 가정에서도 많이 하죠? 모래라든가 숲,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습도 조절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선조들의 어떤 과학적인 어떤 지식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획이기도 하다. 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게. 됐죠? 이렇게까지. 여기까지 수업을 하고요. 도교부터는 좀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쉴까요? 네, 쉬겠습니다.